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토크 모처럼 완전체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삐딱토크 이상조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 둘이 할 때 재밌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 어쨌든 저기 이기고 네.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선거 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네,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협치에서 많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선거운동 할 때 또 자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막 제가 막 그때는 저도 힘들고 그럴 때니까 반가운 사람 만나니까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액션이 커지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아, 그랬군요. 네. 그 선거운동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일단 반성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실 뭐 보궐선거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네.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자체를. 네. 이제 선거는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상대 후보 만나면 되게 약간 사무적으로 그냥 되거든요. 열심히 그렇죠. 하세요. 네, 화이팅! 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아, 이거 이상조 당시 후보 때 뵐 때는 네. 그 오랜만에 만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한 그런 무슨 이웃 같은 그 느낌으로 네. 저도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반갑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 있어도 먼저 가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고 네. 이게 다 저 삐딱토크가 맺어준 맞아요.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삐딱토커를 하셔서 혹시 정치권에서도 발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스스로의 그 뭐 숟가락 얹기. 그렇죠. 아니 그게 상당히 지금 이 삐딱토크가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 사람들은 다 보고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면은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고백합니다만 저희가 이상조 의원님이 이제 삐딱토크 잠깐 하차하신 게 출마를 하시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출마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조 의원님이 당선되자마자 나비 효과가 아주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의장님이 협치 안 한다고 원래도 안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반기 의회는 일단은 이제 처음에 지금부터도 네. 지금부터 이제 처음에 당선자 신분으로 사실 뭐 보궐선거라는 건 이기자마자 바로 증받고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네. 당선자라고 하는 날이 별로 없고 네. 바로 이제 의원이 되는 건데 가셔가지고 그 기자실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갖고 협치는 그 원점 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내일 모레인 목요일 네. 녹화 날짜로 목요일이겠죠. 이제 저희 당 의원님들을 만나가지고 김병우 의장님이 네네 의원님들을 다 만나서 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가 한 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 야소가 네. 딱 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임위 한 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가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총 몇 개? 총 4개예요? 총 일곱 개인데요. 그중에서 민주당이 네 개입니다. 4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갈 수도 다시 있겠다. 가져가서 그래서 그것도 4대 3으로 네네. 왜냐면 이제 뭐 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통상 수가 많으면은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상임위 수가 조금 더 그 많게 그쪽으로 인원에 맞게 분배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사퇴한 위원장들이 아직 복귀한 건 아니죠? 네, 아직 복귀하지 않고 공석인 상태인 그냥 거예요? 이제 의원으로 있고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원회가 또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할까요? 글쎄요, 그 어떤 위원회라고 좀 확신은 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사실 의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아니면 그대로 다 이렇게 원상복귀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대로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아마 그 협치를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 후반기에는 싹쓸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의장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로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장 하려고 했던 민주당
한재학 의원님을 뺀 일부 의원님들도 실망이 커지겠는데 어쨌든 좀 적응이 좀 되십니까? 지금 뭐 오시자마자 착한 정치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싹 세력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때요? 아니, 이제 그때 이제 기자실에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서 의장님이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러 가신 건 아니었고 그때 상황이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지역 일간지의 일면에 이제 당선돼서 이렇게 만세 하고 이제 네. 꽃다발 목에 걸고 찍은 사진 밑에 협치는 끝났다. 뭐 이렇게 아 그러네. 아 만세. 굵게 나와가지고 끝. 네, 제가 마치 그 협치를 끝낸 그 당사자인 양 이 사진과 이 네. 워딩이 그렇게 그렇게 매치. 나와가지고 편집을 잘하셨네요. 곤혹스러웠습니다. 아 약간 그렇겠네요. 네. 나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끝. 그때 협치를 끝냈다. 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일단 뭐 어쨌든 저 국회의원 변재현이 한 얘기 있어요. 진짜 10년도 넘었는데 당은 당리당략이다. 잘하시되 뭐 협치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냥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기 맛배기 토론으로 청주병원이 지금 법적 절차를 이제 밟고 있고 뭐 말뚝도 받고 저항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이거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제 집행이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저는 대치하고 있을 때는 가지 않았는데 네. 좀 약간 소강 상태일 때 혼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미 이제 주차장 쪽에 다 말뚝이 박아져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이제 확고해 보이고요. 사실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왔을 때 보면은 청주시가 행정 절차에 있어서 많은 좀 뭐랄까요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청주시의 과실을 청주병원에서 많이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제 금전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은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주체들에게 있어서 형평성에서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시가 청주병원의 의사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들어주고 그다음 행정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측면으로 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법에도 표정이 있다고 하고 얼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에도 그 명시되지 않거나 혹은 꼭 해야 되지 않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원만한 해결이랑 합의를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그 병원 관계자들 만나보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만나봤는데 참 사정이 딱하고 사실은 저도 제가 다니던 그 옛날 은행이 이제 망해가지고 다른 은행에 이제 인수가 되고 그런 과정을 2번이나 겪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그 경제 전문가로서 뭐 경매 절차 이런 것도 제가 참여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제 마음으로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법적으로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딱한 경우에는 또 이사 비용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정산만 받고 그냥 쉽게 나가신 분들은 그럼 나도 끝까지 버텨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나만 일찍 나왔네 뭐 이런 분들도 또 생기는 거고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별다른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국내적인 충북 얘기가 아니고 좀 이제 글로벌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상당히 좀 우리나라 국민, 충북도민, 청주시민의 염원 같은 거죠. 직제 심체 요절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지금 존재하는 금속활자로 찍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러 청주시장이 지금 파리에 오늘 좀 가 있겠네. 그죠? 네네. 가까운데 없고 그걸 굉장히 먼 몇 시간 10시간도 넘는 곳에 지금 있어서 이게 직지심체 요절 이거 국내에서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한번 여기서 좀 보게 해달라. 네. 이런 요구가 이번에 더 커지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지의 반환 또는 연구 임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이 많은데 혹시 의원님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겁니까? 이 직지가 사실 우리 근현대사의 굉장히 또 아픈 단면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1886년에 이제 주한 프랑스 공사로 부임한 이제 콜랭드 블랑시라는 분이 국내에서 수집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조선이 굉장히 외세 침략에 이제 많이 맞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반출이 됐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수집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수집됐고 그다음에 1911년에 파리 경매장에서 그 수집가가 그걸 낙찰을 받았고 그 195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해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은 소유권은 이제 프랑스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 50년 만에 이번에 공개가 된다고 네. 하잖아요. 구텐베르크 관련된 거랑 해서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아마 오늘인가 맞습니다. 그 개막을 해서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보려고 노력 중인데 왜 이렇게 비행기가 더 비싸고 체제비도 비싸고 파리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엄청 비쌉니다. 밥값도 비쌀 때고. 비쌉니다. 이게 걱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청주로 온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우리 다 이쪽으로 많이 올 테고. 그렇죠. 예. 당장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직지가 유명하고 그래서 아마 청주 시민들만 한 번씩 간다고 하더라도 네. 80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을 텐데 못 오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에 대여를 했다가 우리가 갑자기 그거를 안 돌려줄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못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또 문화재를 대여했다가 네. 여태 안 돌려주는 또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대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좀 기분이 나빠요. 뭐 우리나라 국격에서 빌려달라 그러고 그냥 안 줘? 그럴 리는 없는데 네네. 굳이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해서 안 준다, 안 빌려준다고 하는 네.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와 있는데 이거 강력하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외교력이라든가 정치력을 통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바꾸는 문제는 아마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약탈 문화재라고 하면은 약탈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유권이 명백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영구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소유권은 이때 이제 뭐 전시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기에서 국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이제 그런 정도의 방법이 있겠고 사실 이제 압류 면제법이라고 하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일본에서 반출된 이런 그 동상 그 상이 금동관음 보살상 요것들이 이제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면제법을 개정을 한다면은 이제 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지난 국회에서 이제 계속 그것들이 발의가 됐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계류됐다가 이제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민주당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넘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민주당 의원님 여기 청주 누굽니까? 청주에는 이제 저희 민주당에는 도종환 의원님, 변재일 의원님, 이장섭 의원님 세 분 계시고 직지 구인사박물관인데 무슨 구예요? 거기는 거기가 상당구입니다. 상당구예요 거기는? 그래요? 네, 이상조 후보님 아니 의원님 이제 계신 그 지역이 아니 직지 저기 말이에요 저 고인사박물관 있는데 네, 그건 상당구 아니죠? 거기가 고인세 청원구잖아요. 예술전당 그 옆에. 청원구. 거기는 청원. 청원구. 네, 청원구. 그 변재일 의원이 하시든 도종환 의원이 하시든 해가지고 언론 이거 저 국회 부의장님이 계셔가지고 부의장님도 하시든 해가지고 뭐 핑계 대지 못하게 프랑스가 그죠? 그렇죠. 우리도 압류 면제법이 있다. 그래 안심하라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직지가 만약에 청주에서 전시가 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그 압류 그 면제법, 압류 금지법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대여해 오는 주최 측에서 이걸 뭐 안 돌려줄 리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인데 그걸 빌려온 걸 안 돌려줄 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양한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법원에 뭐 압류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또 그 빌려온 주최 측은 돌려드리고 싶지만 못 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가 빌려온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려준다.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약속으로 압류 그 금지법, 압류 면제법 이런 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네.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그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레이크 파크만 하지 말고 관련법만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가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견이 없죠.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하기에 앞서 청주시에서 먼저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의원님은 저 의원님 뭐 제1호 조례안 하나 만드시죠? 이쪽 관련된 걸로 괜찮을 것 같은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먼저 효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청주시가 정보공개 청구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죠. 상위법을 만드는 네. 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 우리 생각을 좀 하고. 삐딱 토커가 네. 또 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 사회 한번 공헌을 한번 합시다. 아, 좋은 그래서 저기 의원님이 예. 일단 결의문부터 하고 예. 조례는 이제 만드는 분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여야 협치로 그런 걸 한번 하면서 여야가 새 출발한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도 압박을 하고 보니까 뭐 30만 명이 서명을 한 적이 있었대 2018년인가는 그런데도 안 저기 전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서 비행기 안 타고 좀 청주에서 좀 직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가는데 경유해서 150만 원이에요. 1박 2일로 가야 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4월 12일부터 예. 오늘이죠. 네. 이제 7월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가셔서 제일 큰 성과로 가져오실 수 있는 거는 이걸 청주에 한번 유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청주에 한번 유치를 하고 예. 그래서 국내에서 환기를 한번 딱 시킨 다음에 요것에 대한 이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분위기를 좀 형성하는 게 어떨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 이걸 이번 시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겠습니다만 유네스코도 방문한다던 내일은요. 네. 오늘은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있다가 오전 11시인가 저녁 때 개막식을 하더라고요. 저녁 때 개막식을 하는데 이번 시장에 가서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파리에 가 있는 이범석 시장한테 어제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한복도 입으셨던데 네네네. 파리에 있는 이범석 시장한테 저기 한번 지시를 하시죠. 의원이니까 지시를 하셔야 돼. 예. 한번 같은 당에서 한번 지시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청주문화재단의 그 병강섭 대표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네. 한번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이범석 시장한테. 이것은 그냥 들여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쉽게 말해서 치적 쌓기에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주에서 이렇게 한번 개최를 하게 된다면 저는 뭐 주변국에서도 오게 할 수 그렇죠. 있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부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레이크 파크 효과의 한 100만 배 정도가 엄청난 자긍심과 우리 후손에게도 큰 역사적인 아주 보물이 될 거니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직지는 청주에서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